어서 사가셔요. 싱싱한 채소를 사가셔요. 야곱이 외칩니다. 야곱은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합니다. 야곱은 채소 장사를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루는 이상한 할머니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코가 길다란 할머니였습니다. 좋은 야채인가 좀 볼까? 할머니는 채소를 이것저것 집어서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쯔쯔, 좋지 않은 것들 뿐이야. 맛이 없겠어. 할머니가 머리를 내저으면서 중얼거리는 것을 보고 할머니, 더러운 손으로 채소를 자꾸 만지지 마셔요. 야곱이 화가 나서 소리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야곱을 힐끗 보더니 이 녀석, 내 긴 코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야. 너에게도 긴 코를 하나 붙여줄 테니 기다려 보렴. 하고 말하였습니다. 예? 난 할머니처럼 긴 코는 싫어요. 꼭 마귀 할멈 같아서요. 할머니는 웃으면서 순무 6개를 골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집에 함께 가자. 할머니, 난 채소를 팔아야 해요. 야곱은 할머니를 따라가기가 싫었습니다. 어서 따라와. 난 채소를 들고 갈 수가 없어. 야곱은 할 수 없이 순무를 바구니에 담아 들고 뒤따라 갔습니다. 얼마쯤 가니 몹시 더러운 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벽은 금이 같고 지붕은 누더기를 기운 것 같았습니다. 곧 쓰러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집 앞에 할머니가 멈춰 서더니 이 집이 내가 사는 집이야. 하고 말하면서 열쇠를 꺼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자, 들어오너라. 할머니를 따라 집 안에 들어선 야곱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와, 마치 궁전 같구나. 넓은 집 안은 모두 대리석과 유리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벽난로에는 불이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둘러볼수록 으리으리하기만 하였습니다. 더럽고 곧 쓰러질 것 같던 겉모양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 채소를 여기 놓아라. 야곱은 할머니가 가리키는 탁자 위에 순무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자. 할머니는 야곱의 손을 잡아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야채를 들고 오느라고 수고했으니 맛있는 수프를 만들어 줄게. 맛이 매우 좋은 수프지. 누구든지 한번 먹어보면 맛을 잊지 못한단다. 그 의자에 앉아. 야곱은 식탁 의자에 덜썩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금피리를 꺼내어 불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쥐들이 달려나왔습니다. 주인님,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쥐들은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하였습니다. 실내화. 할머니가 지팡이로 쥐의 머리를 건드리니 얼른 실내화 2켤레를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는 또 금피리를 꺼내어 불었습니다. 쥐 한 마리가 부엌칼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 뒤로 다람쥐와 쥐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어서 수프를 만들어라. 다람쥐가 찬장을 열고 남비와 접시들을 꺼내었습니다. 부엌칼을 든 쥐는 야채를 잘게 썰었습니다. 어떤 쥐는 알을 깼습니다. 또 다른 쥐는 남비에 물을 붓기도 하고 불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수프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수프를 접시에 퍼 담아서 야곱에게 가져갔습니다. 자,
어서 먹으렴. 야곱은 수프를 먹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잠을 자면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요리 만드는 법을 배우는 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마다 할머니의 실내화를 반들반들하게 닦았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먹는 빵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할머니가 먹는 빵은 보통 빵과 달랐습니다. 햇빛 속에 반짝이는 먼지를 모아서 반죽하는 것이었습니다. 빵 만드는 법을 배운 뒤에는 할머니가 마실 물을 모으는 일을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장미꽃에 맺힌 이슬을 따 모아서 마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른 아침마다 장미꽃을 찾아다니며 이슬을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리로 된 방바닥을 닦는 일을 하다가 부엌에서 요리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훌륭한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나들이 차림을 하더니 나 좀 나갔다 올 테니 돌아올 때까지 병아리 구이를 맛있게 해놓아라. 병아리 뱃속에 야채를 넣어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야 한다. 하고 일렀습니다. 이제 요리는 무엇이든지 자신이 있어요. 맛있게 구워놓을 테니 어서 다녀오셔요. 할머니가 집을 나가자 야곱은 곧 요리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야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를 어쩐담? 야채가 없으면 병아리 구이를 할 수가 없으니 큰일이군. 야곱은 여기저기를 다시 뒤져보았습니다. 그래도 없었습니다. 옳지. 헛간에 가보아야겠다. 야곱은 재빨리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헛간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야곱은 조심조심 걸어 들어가 낡은 찬장문을 열었습니다. 찬장 안에 야채가 심어진 화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병에도 야채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야채 가운데 빨간 꽃이 핀 것이 있었습니다. 그 꽃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아, 바로 그 냄새구나. 빨간 꽃에서 나는 냄새는 야곱이 처음 할머니 집에 오던 날 먹었던 수프의 냄새였습니다. 야곱은 코를 킁킁거리며 자꾸 냄새를 맡았습니다. 갑자기 코가 근질근질해졌습니다. 해치! 야곱은 재채기를 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야곱은 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식탁 위에 빈 수프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건 내가 먹은 수프 그릇 아닌가? 내가 긴 꿈을 꾸고 있었던 거로구나. 야곱은 눈을 비비면서 일어났습니다. 왠지 몸이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잠을 자서 그런 것일 테지. 야곱은 잠이 덜 깨어서 하품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떠오른 듯 내가 아직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있잖아. 어머니께서 무척 걱정을 하고 계시겠는걸?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할머니 집을 뛰쳐나와 집으로 내달렸습니다. 난장이가 왔다. 코가 저렇게 긴 난장이는 처음 보는구나. 마을 사람들이 야곱을 보고 웃어댔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야곱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다니까요. 야곱은 어머니 품에 안기려고 하였습니다. 에이그머니라, 넌 누구냐?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저요요. 야곱이어요. 넌 야곱이 아니야. 어서 물러가. 어머니는
난장이가 된 야곱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어머니에게 내쫓긴 야곱은 훌쩍훌쩍 울면서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아버지, 구두를 고치고 있던 아버지는 깜짝 놀라면서 아니, 넌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요. 야곱이요. 무엇이라고? 그건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버지, 전 정말 야곱이요. 야곱이 틀림없어요. 우리 야곱은 7년 전에 어디로 끌려가고 돌아오지 않은걸. 야곱은 7년 전이란 말을 듣고 벽에 걸린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거울에 비친 것은 조그맣고 못생긴 난장이었습니다. 코가 길어서 더욱 미워 보였습니다. 야곱은 눈물을 흘리며 구두 가게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헤매던 야곱은 임금님이 사는 궁전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무슨 요리든지 맛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임금님의 요리사로 삼아 주십시오. 야곱이 땅에 엎드려 애원을 하자 그럼 임금님께서 드실 아침 식사를 지어보아라. 신하가 말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야곱은 인사를 하고 아침 식사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곧 식탁 위에 음식이 가득하게 차려졌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한 임금님은 오늘 요리는 참으로 훌륭했다. 누가 만든 요리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요리 솜씨로다. 임금님은 야곱을 궁전 요리사로 삼았습니다. 얼마가 지난 뒤였습니다. 야곱은 시장에 가서 거위 3마리를 샀습니다. 어서 이 거위로 요리를 만들어야겠어. 야곱이 중얼거리자 나를 죽이지 마셔요. 나를 살려주시면 당신을 도와드리겠어요. 거위 1마리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소스라치게 놀라 바구니를 떨어뜨렸습니다. 넌 거위가 아닌 모양이로구나. 난 요술장이의 딸 미미여요. 아버지가 나들이 나간 사이에 나쁜 요술장이가 와서 나를 거위로 만들어 버렸어요. 미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곱은 미미를 죽이지 않고 방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하루는 이웃나라의 임금님이 왔습니다. 야곱은 요리를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웃나라 임금님은 요리를 먹다가 모든 요리가 다 훌륭하군. 그렇지만 이 야채 요리는 한 가지 맛이 빠지고 말았어. 니스미 톨스트라는 풀을 넣지 않았어. 하고 말하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그 풀을 꼭 구해서 넣어. 그렇지 않으면 네 목을 베어버리겠다. 임금님의 말을 들은 야곱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니스미 톨스트라는 야채를 내가 알아요. 이 궁전 연못가에 가면 있을 거예요. 야곱은 미미를 따라 연못가를 갔습니다. 빨간 꽃이 핀 풀이었습니다. 야곱은 빨간 꽃을 보고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 꽃은 바로 수프 냄새가 나는 꽃이었습니다. 이 꽃 냄새가 나를 요술에 걸리게 했어. 그럼 이 꽃 냄새를 다시 맡으셔요. 그러면 요술이 풀려질 테니. 미미의 말을 들은 야곱은 꽃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몸이 커지고 코는 작아졌습니다. 미미야, 고맙다. 자, 어서 가자. 너희 아버지한테로 가자.
야곱은 미미를 안고 궁전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미미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미미를 예쁜 소녀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미미는 기뻐서 아버지 품에 달려가 안겼습니다. 미미야, 안녕. 야곱은 미미와 헤어져서 살던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구두 가게에 가니 마침 어머니도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야곱이에요. 뭐? 야곱이라고? 정말 야곱이구나. 보고 싶던 야곱이구나. 어머니는 야곱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버지도 야곱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기뻐하였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도 보고 싶었고요. 야곱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한편 임금님은 야곱이 보이지 않자 화가 나서 펄펄 뛰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난장이 야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